오늘은 코 성형을 할 때 쓰이는 재료인 기증늑연골이 어떠한 연골이고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좋은지 기증늑연골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코 하면 생각나는 최항석 원장입니다. 말 그대로 기증받은 늑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체에서 얻은 늑연골을 산화처리, 면역처리, 세포 제거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항원을 없애 다른 사람 조직을 대체해도 문제가 없도록 상품화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원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몸에 다른 사람 조직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환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라인을 만들 때 연골이 부족하거나 연골이 약한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오똑하고 세련된 직반 라인을 원하시는데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자가 늑연골을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첫 수술이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가 늑연골 채취 시 절개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고 경제적인 부담과 아무래도 마취와 통증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흉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환자분들께 기증늑 사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흡수가 많이 된다는 의견과 염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흡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신 환자분들을 들어가서 봤을 때 기증늑연골이 깨끗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흡수가 되어서 힘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의 흡수는 일반적으로 귀연골, 비중격 연골, 기증늑연골 순으로 되는데요. 특히나 흡수 부분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증늑연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잘 다루는 선생님들은 기증늑연골을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코끝과 코 지지 부분을 비교적 부드럽거나 탄성이 좋은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함께 사용합니다. 질이 좋은 기증늑연골을 사용한다면 흡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귀연골, 비중격 연골보다 더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인데요. 기증늑연골은 내연골, 자가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내연골인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자가 늑연골보다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첫 수술이나 첫 번째 재수술의 경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기증늑연골 자체가 문제가 되어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흡연, 컨디션, 면역력 저하와 같은 여러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후 경과 체크를 잘 하고 안정을 취한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염증 사례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재수술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재료로 인한 염증보다는 비중격 점막이 파괴된 경우 생기는 경우이며 기증늑연골 자체의 사용 자체로 인한 염증인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코 수술을 위한 재료로 봤을 때 자가 늑연골이 기증늑연골보다 좋고 용이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 또한 자가 늑연골을 잘 활용하고 현재까지 자가 늑연골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재료인 만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하고 작지만 채취 그 부위 자체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나 마취와 통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원하는 모양이나 라인을 얻고자 했을 때 자가 연골이 부족한 상황에 기증늑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연골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여러 상황과 코의 상태 등 경우에 따라 상태가 좋은 기증늑연골을 적합한 수술 방법을 통해 사용했을 때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가늑 사용 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서 흉터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추후에 흉터 재건을 통하여 흉터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기증늑과 자가늑, 사실 경제적인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실 거고요. 둘 다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증늑연골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최양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